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이유 없이 짜증이 나고 땀이 줄줄 흐르거나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몸이 왜 이러는 걸까? 어디가 아픈 걸까 걱정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 혹시 갱년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60대 여성이라면 한 번쯤 겪었거나 지금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갱년기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단지 나이 들어 생기는 불편함으로만 여기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갱년기 증상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이 시기를 보낼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갱년기는 단순한 일시적인 불편함이 아닙니다. 여성의 인생에서 꼭 거쳐야 하는 자연스러운 변화이지만 그로 인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5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까지는 여성 호르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갱년기 증상이 가장 심해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단지 땀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심한 경우 우울증, 불면증, 심장 두근거림, 관절 통증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반복되다 보면 일상생활이 무너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힘들어지며 자기 자신에게까지 실망하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갱년기 증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갱년기의 주요 증상들과 그 원인을 알아보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건강관리 방법을 통해 이 시기를 보다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활기찬 생활을 되찾을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을 중심으로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실제 효과를 보셨고 지금도 더 건강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우선 갱년기란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갱년기는 폐경 전후 10년간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신체와 정신에 여러 변화가 생기는 시기를 말합니다. 이 시기에는 생리가 점차 불규칙해지다가 완전히 멈추고 몸의 체온 조절 기능이 흔들리면서 얼굴이 붉어지고 갑자기 땀이 나거나 감정이 예민해지고 이유 없이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 안의 호르몬 변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62세의 이정숙 씨는 어느 날부터 이유 없이 심장이 두근거리고 밤마다 식은땀에 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처음엔 심장에 이상이 생긴 줄 알고 병원도 다녔지만 검사 결과는 이상 없었고 결국 갱년기 증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갱년기 증상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칫 다른 병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갱년기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는 3가지 전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실천할 수 있고 꾸준히 하면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는 매우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바로 식습관 개선입니다. 갱년기에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에 체내 균형이 쉽게 무너지고 그로 인해 체중 증가, 고지혈증, 골다공증 같은 문제들이 쉽게 나타납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바로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칼슘이 풍부한 우유, 치즈, 멸치, 두부 등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두부나 콩 제품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해서 여성 호르몬을 자연스럽게 보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지나치게 기름지거나 당분이 많은 음식은 자율신경계에 부담을 주고 갱년기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위주의 식사를 하며 특히 마그네슘이 풍부한 녹색 채소를 챙기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장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한 끼만이라도 나물과 두부, 현미밥으로 구성된 식단으로 바꿔보세요. 일주일만 실천해도 몸의 가벼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전략은 일상 속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갱년기에는 활동량이 줄면서 근육량이 감소하고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기 때문에 살이 쉽게 찌고 피로도 빨리 오게 됩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이 바로 꾸준한 운동입니다. 특히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적절히 섞어서 매일 30분 이상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이 불편하신 분이라면 집에서 할 수 있는 의자 운동이나 가벼운 실내 스트레칭부터 시작해보세요. 실제로 60대 초반의 최명자 씨는 하루 20분씩 걷기와 간단한 아령,
들기 운동을 병행하면서 밤에 잠도 잘 자고 우울한 기분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운동은 단순히 체중 관리뿐 아니라 엔도르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켜 갱년기 우울증을 예방하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관절을 유연하게 유지시켜줘서 관절 통증도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매일 실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감정 관리와 휴식 습관입니다. 갱년기에는 이유 없이 짜증이 나거나 우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뇌의 감정 조절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나 자신을 돌보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럴 때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명상과 자기 대화입니다. 명상은 하루 5분만 해도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짧은 문장을 몇 번 반복해 보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하루의 기분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습니다. 또한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천천히 차를 마시거나 짧은 산책을 하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처럼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나만의 방법으로 풀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변화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갱년기 시기에 또 다른 중요한 건강 문제는 수면 장애입니다.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잠드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자다가 자주 깨는 일이 많아집니다. 이럴 땐 카페인을 줄이고 오후 늦은 시간에는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며 잠자기 전에는 휴대폰 사용을 줄이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족욕을 해보세요. 또한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생활 패턴을 유지하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갱년기를 지나며 우리가 겪는 변화는 단지 신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자신감의 저하, 관계에서의 거리감, 삶의 목표 상실 등 심리적인 변화도 함께 옵니다. 이럴 때는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동호회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 도서관의 독서 모임이나 가벼운 등산 모임, 실버 요가 클래스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외로움을 덜어주고 마음의 생기를 불어넣어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식습관, 운동, 감정관리, 이 세 가지 전략은 갱년기를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는 핵심입니다. 갱년기는 피할 수 없는 변화이지만 잘 대처하면 인생의 두 번째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는 남은 인생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건강하게 보내야 앞으로 70대, 80대까지 활기차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제 와서 뭘 해야 하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60세 이후에 운동을 시작하고 식습관을 바꾸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건강은 누구에게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특히 갱년기는 단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시기가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새롭게 정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지금 바로 하루에 10분만 투자해보세요. 10분 운동, 10분 명상, 10분 식단 준비.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어느새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65세의 박순자 씨는 갱년기 증상으로 밤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면증에 시달렸지만 매일 밤 잠들기 전 10분간 복식 호흡을 하면서 잠자기 의식을 만들고 하루에 30분씩 걷기를 시작한 후 증상이 크게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일상도 훨씬 가벼워졌고 우울했던 기분도 밝아졌다고 전합니다. 이렇게 일상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갱년기 증상이 심해지면 짜증이 많아지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면서 가족과 자주 다투게 되거나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남편이나 자녀에게 요즘 내가 좀 예민해질 수 있어. 이해해줘. 라는 식으로 미리 이야기하면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이 관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갱년기를 잘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 돌봄이 생활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나를 돌보고 내 마음과 몸의 상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건강관리의 시작입니다. 이를 위해 하루 중 나만의 시간을 정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따뜻한 물을 마시며 몸을 깨우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이런 작은 루틴이 내 몸과 마음에 안정감을 주고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햇볕을 쬐면서 걷거나 공원 벤치에 앉아 바람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집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자연 속에서 하루 30분만 시간을 보내도 스트레스 수치가 눈에 띄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산책을 나가거나 집 근처 공원을 자주 찾는 것도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갱년기 시기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의료적인 도움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산부인과나 여성건강 클리닉을 찾아가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호르몬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최근에는 부작용이 거의 없는 자연유래 성분의 보조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단, 어떤 치료든 전문가와 상담한 후 내 몸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참기보다는 도움을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처럼 갱년기는 혼자 견디는 시기가 아니라 함께 이겨내야 할 시기입니다. 특히 여성들은 오랜 시간 가족을 위해 헌신해왔기 때문에 정작 자신의 건강은 뒷전으로 미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남은 인생을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라도 지금이야말로 내 건강을 돌아보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때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자신감 회복입니다. 갱년기가 찾아오면 외모 변화와 신체 변화로 인해 자신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가 푸석해지고 살이 쉽게 찌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면서 거울 속 나 자신을 보며 실망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면의 건강과 에너지입니다. 이를 위해 피부와 모발 건강도 함께 관리하면 좋습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챙겨 먹는 것만으로도 피부 탄력이 살아나고 모발도 윤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 아보카도, 연어, 견과류 등은 여성 호르몬 균형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피부를 매끄럽게 만들어줍니다. 또 기름진 크림보다 가볍고 수분감 있는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도 피부 건강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갱년기 이후에는 자존감과 삶의 의미를 찾는 시간도 꼭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다 성장해서 집을 떠났거나 퇴직 이후 삶의 리듬이 달라지면서 공허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감정을 단지 외로움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새로운 목표를 찾는 기회로 삼아보세요. 취미 활동이나 봉사활동 또는 손주, 돌봄 등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삶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해보는 것입니다. 이는 정신 건강뿐 아니라 신체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67세의 김영자 씨는 갱년기 이후 우울감이 심했지만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봉사를 시작한 이후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다고 합니다. 책을 정리하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몸도 점점 활력을 되찾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갱년기는 내 삶의 쉼표가 아니라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는 시기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갱년기는 끝이 아니라 전환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갱년기 여성들이 자주 겪는 증상들을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열이 오르는 안면홍조. 둘째, 밤에 식은땀이 나거나 잠을 자다 자주 깨는 수면장애. 셋째, 심장이 두근거리는 심계항진. 넷째, 감정 기복과 불안, 우울감. 다섯째, 관절통이나 근육통 같은 신체적 통증. 이 외에도 기억력 저하, 성욕 감소, 질건 조증, 피부 변화 등 매우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증상이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게 경험하기 때문에 내 몸의 변화를 섬세하게 관찰하고 필요한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갱년기 건강을 위해
특화된 건강기능식품도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석류 추출물, 이소플라본, 감마리놀렌산 등은 대표적인 여성 건강 성분으로 호르몬 밸런스를 맞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조제 역시 무조건 먹기보다는 자신의 몸 상태와 증상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약을 복용 중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꼭 전문의와 상의한 후 복용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소개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루 생활 루틴을 어떻게 짜면 좋을지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는 햇볕을 받으며 15분 정도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세요. 이후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고단백 아침 식사를 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전에는 명상이나 감정 정리를 위한 짧은 일기 쓰기도 좋습니다. 점심은 채소와 단백질이 골고루 들어간 식단으로 식사 후에는 10분 정도 가볍게 걷기. 오후 시간에는 좋아하는 취미나 독서, 가벼운 집안일을 하며 몸을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저녁에는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 따뜻한 국물 요리나 샐러드로 가볍게 마무리한 후 자기 전에는 따뜻한 물로 조격이나 샤워를 하며 휴식을 취합니다. 스마트폰은 잠자기 1시간 전부터 멀리 두는 것이 좋고 조용한 음악이나 호흡 명상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며 숙면을 준비하면 됩니다. 이처럼 간단한 루틴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몸과 마음이 차분해지고 갱년기 증상도 훨씬 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고 내 몸에 맞게 조절하면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실천한 것이 쌓여서 한 달 후에는 완전히 다른 나를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갱년기를 건강하게 극복한 실제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64세의 오정희 씨는 갱년기 초기 증상이 너무 심해 매일 잠을 설치고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안면홍조로 외출조차 꺼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연히 동네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여성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변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한 번씩 열리는 건강 강좌와 명상 수업, 소그룹 운동을 꾸준히 참여한 결과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감정 기복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오정희 씨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낀 것만으로도 너무 힘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비슷한 경험을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갱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역 복지관이나 문화센터, 보건소 등에서 운영하는 갱년기 여성 프로그램을 활용해보세요. 또 요즘은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서도 갱년기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공간도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갱년기 시기를 제2의 인생으로 여기는 관점 전환도 필요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60대 이후의 삶을 액티브 시니어로 정의하며 이 시기를 인생의 황금기로 보기도 합니다. 이제는 자녀 양육이나 직장에서의 의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오롯이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족을 위한 삶이었다면 이제는 내 건강과 행복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갱년기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을 챙기는 것이 단순히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더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기 위한 준비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갱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여성은 이후의 삶에서도 에너지를 유지하며 멋진 일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단지 아직 꺼내지 않았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갱년기를 극복하면서 얻게 되는 긍정적인 변화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수면의 질이 향상되고 에너지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둘째, 식단 개선을 통해 체중이 조절되고 피부가 맑아지고 소화 기능이 좋아집니다. 셋째, 운동을 통해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몸의 균형이 좋아지며 자세가 안정됩니다. 넷째, 감정 관리를 통해 스트레스가 줄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활해집니다. 다섯째, 자존감이 회복되고 삶에 대한 의욕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한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조금씩 실천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보세요. 갱년기는 결코 두려운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돌보고 진짜 나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입니다. 식사 하나, 운동 하나, 생각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나를 가장 잘 돌보는 시기로 만들어 보세요. 더 이상 남을 위해 희생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식습관 개선, 규칙적인 운동, 감정관리 전략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분명히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말만 듣고 지나치지 마시고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저녁은 두부 반찬을 더해보시고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조용한 음악을 들어보세요. 내일 아침에는 10분만이라도 산책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사소한 변화가 모이면 여러분의 건강과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갱년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드린 정보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은 친구나 가족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고 꾸준히 나를 사랑해보세요. 여러분은 분명 더 젊고 활기찬 삶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